우리 잼으로 갈게요. 잼. 재밌는 개양. 근데 지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오면서 이제 저쪽이 논란을 막 만들어내지. 그 논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재명 개항에서 숨쉰 채 발견. 아니, 저녁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 그게 올라와서 재미는 있었는데 이거 논란 분명히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도 그거 때문에 그거 너무 장난이고 해갖고 했던 이야기처럼. 근데 이제 이 흐름은 있다고 봐. 선거운동을 재밌게 유쾌하게 하려고 보니까 스탭들이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 제목은. 그러니까 이제 개딸 양아들 문화에서는 높이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이 아니고 그들 눈높이 맞춰가는 정치인이라서 그런 거는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저쪽이 보기에는 흠 잡을 때가 있는 거기다가 대장동까지 끄집어와가지고 대장동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저런 식으로 장난화, 희화시킨다고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숨쉰채 발견 이런 거는 이미 유머로 쓰인 지가 언젠데 그걸 그 보도를 했던 사람이 지금 2대1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2대1이 신났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퍼대고 있는데 분명히 응징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디에서 이재명 숨쉰 채 발견 이게 이제 저녁마다 한 편씩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제야 그 캠프에서 정신 차렸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짧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올리던데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건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숨쉰채 발견 제목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정한 거라고 하네요. 얼마나 아재 그러니까, 감성 뿜뿜하고 좋아요. 저희가 제가 월요일 방송 나와서 우리가 막 뻔뻔해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즐겁게 지방선거 준비하고 흥나게 그냥 선거운동하고 잘 되면 되는 거고 저쪽에서 괜히 부러워서 지랄 연병하는 거는 그냥 아유 그래 지져라 하고 그냥 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거기 자잘한 것까지 세밀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박남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뭐 각 지역 후보의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저쪽에 누굽니까 저쪽에 그 인천시장 후보와 이재명의 대결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저쪽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거는 뭘 보면 아냐면 후보 당사자들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출마 선언했을 때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각 지역 후보들하고 손잡고 인사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얼굴이 이제 아마 지금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웃다가.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좋아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고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동영상에도 나오는 식혜 한 잔 시원한 한 잔 잡사 하는 거를 막걸리 먹었다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 뭐 누구는 매일 밤마다 술 처먹는데 뭐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식혜로 밝혀졌어. 영상에 나와. 식혜 한 잔 잡사봐. 식혜 한 잔 하고 숨쉰 채로 발견되네요. 그리고 아이 밀쳤다고 하는 논란이요. 네. 그 동영상을 자세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이제 그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단상이에요, 단상. 예, 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이렇게 밀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닥을 보면서 아이를 좀 안전한 곳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아니 그리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누구였지? 제가 방금 2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자예요. 지금 똑같은 애가 쓴 건데 분명히 아이를 밀쳐서 아이가 만약에 뭐 상태가 안 좋아졌다거나 그러면 아이의 표정에서 나왔어야죠. 그 다음에 아이는 그냥 멀쩡하게 서 있어요. 옆에서 같이. 뭐가 문제입니까? 2시간짜리 영상에서 그 2초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똥파리 짓이에요. 트위터에서 걔들이 그거 따가지고 돌리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서 나 이거 방송국에다 제보했어라는 글을 봤거든요. 걔들이 제보해서 뿌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로봇계 학대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이제 그럼 그 동영상을 내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동영상에는 단상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상 끄트머리에 아이가 있는 거야. 이 아이를 안으로 집어넣은 거라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도르셔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뒤로 가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민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아이를 이렇게 조금 옆으로 보내지 않고서는 본인이 계단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예요. 딱 그 부분까지만 딱 잘라버립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앞뒤를 보여줘야지 하고 2시간 영상 들어가서 차단해서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가짜뉴스라는 거죠. 2대1이 그 기사에 대한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그 아이를 뒤로 이렇게 미루지 않으면 둘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똥파리가 또 나른다고 하니까 또 혈압 오르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뭐 명확해지는 거죠. 똥파리 양키놈이 남극을 발라 외판팔 수 없애운 숫달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로봇계 음. 학대 논란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앞뒤 이야기를 똑같은 보면 겁니다. 그냥 그 회사 담당자가 보여주고 싶어서 기능을 보여주고 싶어서 밀어달라고 시키는 대로 했던 건데 뭐 그 로봇계를 학대했니 많이 막 그런 헛소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보고 저 분위기를 보면 아이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태인데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단상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아이를 살짝 그렇죠. 뒤로 밀치고 요것만 딱 보면 진짜로 밀치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지만 아니 저기서 아이가 울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아이랑 그 기념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의 아이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바로 떨어질 수 있는 낮지만 단상이 있다니까요. 여기를 밀쳐내면서 일종의 보호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저 아이를 밀지 않았으면 둘이 충돌이 난다니까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서로 가까운 사이에 할 수 있는 가벼운 행동들이 있는데 이걸 상당히 저런 식으로 악마의 편집을 하면 무리한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어쨌든 이재명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겸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 저쪽이 이제 그 유니스쿨 공천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좀 떨어지신 분들 공천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송영길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 안 된 그 지역 사람들 공천을 한 건데 좀 더 간단히 말하면요. 오늘 며칠이죠? 5월 11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20일 후에 이재명 의원을 보게 돼요. 뭔가 마음속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이재명 시장이라고 불러봤지만 이재명 의원은 좀 역대급 비중 있는 정치 초선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 그냥 한 번씩 경험하시네요. 정말 그 이재명 의원실 채용 공고 한번 볼만하겠네요.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등판함으로써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도권 투표율은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한 최소 3, 4% 많게는 5, 6% 이상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그 제명의 마을에서 이제 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전입 신고한다고 개항을요? 예, 그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 뭐 지금 한다고 그 투표권이 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우리 인터뷰하러 많은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꼭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되거든. 분위기가 확 업되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유정복이 더 좋아하고 뭐 박남춘은 경기 안에 인천에서 이런 거는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천 그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후보로 나선 분들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기초의원으로 나선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출마 선언하기 전과 후 그리고 그 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SNS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그 지지자들이랑 같이 찍는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어찌나 화사해졌는지 그걸 보면 저 반대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특히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무슨 뭐 누가 이기네 뭐 지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역 선거는 여론조사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대통령이나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처럼 큰 선거는 모르겠지만 지역 선거는 정말 그 당사자들 말고는 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후보인데다가 차기 대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데다가 민주당 계열이 얻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인데다가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리고 가장 일 잘한다는 후보인데다가 이런 본인 이제 개항에 가서 개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이제 뭐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지고 대선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 개항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득템이죠, 득템. 오, 득템, 뜻밖의 득템 이런 거 있잖아요. 개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뭐 이제 한동훈 임명 뭐 또 검찰 개혁과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 법안 통과시킨 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개정법이 4개월 후에 시작되잖아요. 4개월 후에 시작되는데 권성동이 도발을 합니다. 4개월 안에 수사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 진짜 양아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사가 시작되고도 한참 지났고 이미 관련자들 재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이야기는 지금도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 나왔으면 그 프레임으로 끝까지 갖고 갔을 거 아니야. 대장동 문제를. 근데 나오고 있지 않은 문제를 4개월 안에 이재명을 형사처벌할 수 있어. 검수 돌박이 이제 본격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이미지 먹칠하는 작업을 권성동이 한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권성동 입장에서는 뭐 가능과 불가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똥가루라도 뿌릴 수 있으면 일단 뿌려놓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겠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자녀 논란에 대해서도 부모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혜택을 입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왜 말이 바뀌어져?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씨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중파에서 한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CBS 김현정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김현정에서는 헤드라인을 뭐 한동훈 청문회가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뽑았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권성동이 4개월 동안 이 검수완박이 실행되는 4개월 동안 이재명 수사를 끝내버리겠다라는 식의 인터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권성동 또한 검찰 출신이고 본인도 그 강원랜드 수사 받으면서 검사한테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또 금방 그 합의문 깨고 나서 윤석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너무 아유 우리 이게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동근 씨 집안에 너 같은 사람을 둔 적이 없다. 아우 찌질이 진짜. 아유. 근데 권성동이 나서서 그렇게 이재명 한 사람을 두고 때리는 걸 보면 이재명이 어떤 존재인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출마한 이후로 언론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한 사람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인지를 반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선거용으로 어떤 의혹이 나온 게 없는 거를 누가 봐도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이 단돈 1원이라도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재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럼 대장동은 털어야 되고 정치 도의상은. 근데 기본적으로 개항을 판 짤 때 세팅을 할 때 이준석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화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갈 사람은 없고 나오라고 한 사람은 출마를 포기해버리고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이재명을 뭔가 악마화,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악마화 시키는 이미지를 위해서 또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 것처럼 끌어와. 이재명 후보 지금 굉장히 잘 대응했다고 보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빈총이 두렵겠냐?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도 안 든 총 겨눠놓고 자꾸 방탄 운운한다. 이재명이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거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등판함으로써요. 지방선거 투표율 올라간다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런 말을 권성동이 한다는 게 없고요. 권성동이 강원랜드 수사 받을 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나왔잖아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항마로 김부선을 정말 공천해주기를 내심 기대했어요. 그 단순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모욕 주는 목적이었겠지만 그 모욕당할 이재명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인천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개항 의뢰해서 이게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 이렇게 확산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가. 그런 의도에서는 내심 김부선이라도 공천해 주길 바랬는데 국민의힘의 선택은 그냥 무난하게 부끄럽지 않게 지는 걸로 선택한 거죠. 쪽팔리게 지는 거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 이재명 의원님 뭔가 이상하다. 네. 자, 열심히 싸워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